어느 늦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산장 여행을 떠났다. 서울의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싶었던 우리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한적한 산장을 렌트했다. 산장은 깊은 숲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에는 사람들의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산장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푹 빠졌다. 낡은 나무 향이 은은히 배어 있는 산장은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나서 각자 맡은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2층 구석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가구들이 가득했다. 침대 옆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시간을 보냈다. 불꽃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소리를 남겼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산장 좀 이상하지 않아? 아까 방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모두들 순간적으로 정적에 잠겼다. 그때 다른 친구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에이, 그냥 기분 탓이겠지. 여긴 아무도 올 리가 없어. 하지만 나 또한 친구가 느꼈던 그 기묘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내 방의 거울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 거울은 너무나 낡아서 표면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 무엇인가 어렴풋이 보였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형상이 보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후다닥 뒤로 물러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아도 내 모습뿐이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억지로 눈을 감으며 잠을 잃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자 뒤로는 바로 이 산장의 배경이 보였다. 깨어났을 때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간신히 아침이 되자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다들 웃어넘겼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았다. 이튿날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가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다 산장 뒤쪽에서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다. 몇 개의 묘기는 빛바랜 채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대신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어제 봤던 거울 속 형상이 떠올랐다. 혹시 그 여자가... 하지만 친구들에게 말하기엔 아직도 망설여졌다. 산장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거울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방에도 똑같이 거울이 있었고 자신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뭔가 이 산장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우리는 이곳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 방의 거울이요. 오래된 물건이라 종종 첨단기기를 방해한다곤 하던데요. 불편하시다면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세요. 그녀의 대답은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그 뒤로는 왠지 모르게 더 이상 거울에서 시선을 떼기가 힘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고 우린 그동안 쏟아졌던 모든 추측을 잊기로 했다. 마지막 밤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나와 친구들은 짐을 챙겼다. 그리고 산장을 떠나기 전 나는 거울에서 천을 떼어내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내 모습만 비춰졌지만 왠지 모르게 슬픈 기분이 들었다.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그 산장의 기억은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게 무언가 전하길 원했던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때 느꼈던 기묘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산장의 그 거울은 내 꿈속에 나타났다. 물론 그 이후로 산장에 다시 갈 일은 없었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그 거울의 비밀을 다시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 산장에는 단순한 거울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테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 평범한 대학생이다. 3월이 되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밤 나는 기숙사 방에 혼자 남아 늦은 시간까지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는 고향에 가서 다음 주에나 돌아온다고 말했기에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조용히 보낼 계획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셀 뿐만 아니라 창 밖으로는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 듯해 몹시도 뒤숭숭한 기분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기숙사 방에는 나 혼자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싸늘한 우아는 쉽게 떨칠 수 없었다. 이상한 기분을 잠재우기 위해 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책상 위 노트북 화면 속에 비친 내 뒤쪽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잠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자책하며 다시 리포트 작성에 몰두하려던 찰나 기숙사의 건물 비상등이 깜빡거리며 불규칙하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불길한 징조를 보였다. 주위가 순간 어둠에 휘감기자 나는 본능적으로 조그맣게 숨을 죽여보았다. 그때 그것이 들렸다.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그것은 분명 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내려 세운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낙엽이 스치는 소리와 닮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확실한 형태를 가진 소리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야. 정확히 무엇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불현듯 나는 방 안이 어쩐지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보려 했으나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보아도 반응이 없었다. 마치 나를 감시하듯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기숙사의 조명이 문득문득해져 어둠을 부수고 있었지만 내 방은 여전히 깜깜한 채였다. 숨이 가빠왔다. 당장이라도 방을 뛰쳐나가 복도로 나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다시금 들려온 속삭임은 더욱 뚜렷했다. 여긴 내 공간이야. 나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머리는 혼란에 빠졌고 사방팔방 현실이 왜곡되어 오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문득 방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시선을 느끼게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자 희미한 형체가 방문 옆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 검은 그림자 같은 그것은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나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그 형체를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서히 그 형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형체는 방 안의 어둠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나만의 공간으로 침입해오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 형체가 내 바로 앞에 멈춰서자 나는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즉시 방 안에 조명이 번쩍이며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방에 불이 켜진 그 순간 나는 결코 홀로 있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내 머리가 그것을 기억하진 못했을지라도 내 영혼의 어느 한 조각은 그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방, 그곳은 단지 내가 몸을 누이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오래된 기억과 존재들이 함께 숨쉬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일상은 공포와 혼돈으로 물들어갔고 기숙사 방은 결코 이전과 같은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아직도 때때로 밤이 되면 나는 그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며 늘 그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세도니아. 세도니아는 깊고 울창한 숲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오랜 전통과 풍습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하나의 이상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매년 어느 비오는 가을 밤 숲속 깊은 곳에서 수상한 불빛이 보이고 그 불빛을 쫓아간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개까지 끼어 마을은 마치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인 듯했다. 대학생이 된 정우는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온 김에 자주 놀러 다니던 숲을 찾았다. 그는 어린 시절 듣던 전설을 떠올리며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무모한 생각이 들었다. 가시밭 길을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간 정우는 밤을 밝히는 희미한 푸른 불빛을 발견했다. 저거다. 그는 속으로 외치며 불빛을 따라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불빛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정우는 더욱 깊은 숲속으로 이끌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우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잠시 후 누군가 뒤쫓아오는 듯한 인기척이 들렸다. 정우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때 등 뒤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놀란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자 옛날 마을에서 보았던 것 같은 외딴 집이 숲속에 나타났다. 오래되고 낡은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정우는 마치 그곳으로 들어가야 할 듯한 끌림을 느꼈다. 집 안은 예상외로 깔끔했고 마을에서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세도니아 마을의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장에서 정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현재 마을 사람들이 아닌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 정우가 모르던 가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의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정우는 두려움에 찬 채 문으로 다가가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혼자 이 집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절망에 빠진 정우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책장을 뒤지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세도니아의 비밀이라는 제목과 함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 따르면 매년 비오는 가을밤 숲속의 불빛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그것을 목격한 자는 2차원의 밖으로 나가 영영 사라진다고 했다. 정우는 일기장의 내용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그 설명과 너무나도 부합했다. 그는 마치 이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만약 일기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때
창밖에서 다시 한번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불빛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그리고 그 불빛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마을 입구의 잔디밭에서 깨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 헤맨 끝에 발견했고 정우는 다행히 아무런 상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숲에서 겪은 일들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다시는 세도니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비오는 가을 밤이 되면 여전히 숲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만이 마을의 남아전설로 전해지고 있었다. 세도니아 마을의 이야기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마을에 깃든 불가사의한 전설은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불빛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은 불투명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